자, 계속해서 보시는 건 이제 방염이란 주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감리하고 뭐 공사 내용을 좀 봤고요. 이어서 이제 방염의 주제인데, 20조 2번에 방염 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방염은 소방시설법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공사법에서는 방염업에 대한 거, 방염업을 등록하는 등록 기준이 앞서 표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 방염업 종류가 있었고, 그때 실험실이 필요하고, 뭐 실험 장비 종류가 쫙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업을 낼 수가 있다라는 개념들, 그리고 방염업도 마찬가지로 등록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승록증이 나오게 되고, 변경 신고하게 되면 뭐 중요 사항들,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 신고하는 개념이 다 똑같아요. 뭐 5일 이내에 발급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방염은 공사법보다는 소방시설법에서 훨씬 더 중요한 주제로 보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게 없어요. 그냥 방염 처리업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방염 처리 능력 및 평가 공시라고 해서 소방청장이 나옵니다. 자, 뒤에 가면 시공 능력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염 처리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 점검 능력 평가입니다. 감리하고 설계 쪽에서 능력 평가가 없고요. 현재 국내 기준은 시공 능력 평가라고 해서 공사업체들이 1년 동안 도급받은 금액들을 순서를 매겨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 합니다. 방염도 마찬가지로 업체들끼리 순위 매기는 작업을 해요. 점검업체도 순위를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설계 합리 쪽은 지금 없고. 그래서 이제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가 있고, 방염 능력 평가 및 공시가 있고,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전부 다 소방청장입니다. 주체가. 소방청장은 요런 걸 갖다가 한다. 평가하여 뭐 한다? 공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관련된 이런 평가 신청 절차 방법, 공시 방법 등은 다 뭐겠어요. 당연히 어떤 절차니까 행안부령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도급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요. 별거 없어요. 방염은 볼 거 없어요. 공사법에서도. 자, 도급해가지고 21조에 공사 등의 도급 나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된다. 소방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소방 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된다. 한 번에 같이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방만큼은 분리 발주라고 해서 별도로 입찰도 내고, 그리고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만 공사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 관련된 부분인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이 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에 따라서 긴급하게 착공해야 되는 공사인 경우, 그리고 이제 국방 및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하는 공사인 경우, 그리고 착공신고 대상, 4조가 아까 착공신고 대상인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은 뭐 필요 없다는 얘기고, 또 연면제 1000 이하, 이게 규모가 작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비상경보설비 설치하는 공사로서 규모가 작을 때,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분리 발주 안 하고 한꺼번에 계약할 수도 있다. 예외 조건이 하나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소방은 분리 발주입니다. 또 분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 소방시설 업자분들하고 또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분리 발주를 받으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건설업계들이 소방까지 같이 보통 계약을 맺어가지고 소방을 떼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막 줄어들었거든요. 공사 받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제 소방공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 힘을 쓰자고 해서 한번 모였었습니다. 한번 모이고 막 전직 소방관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분리도급이에요. 근데 이제 설계도 지금 분리 설계를 하려고, 설계도 다른 관계랑 같이 안 하고 분리 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막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업자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가 뭐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행령 내용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압류 대상에 보실 필요 없고요. 도급 계약서 내용 이런 거 넘어가셔도 됩니다. 외우실 거 아니니까.
밑에 시행령은 이제 볼 게 쭉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하도급은 이제 뭐 보증 이런 거 지급 보증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이제 하도급이 나오는데 하도급은 좀 이따 복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분리도급이 원칙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21조 이번에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압류 금지가 됐고 자, 도급의 원칙이 나옵니다. 도급의 원칙. 계약의 원칙이에요.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 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시행령이 있는데 그 넘어가도 됩니다. 계약사항들.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해야 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밑에 이제 뭐 공사를 넘길 때 반드시 이 업체 거 써라. 이 제품 써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 나옵니다. 자, 하도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분리 발주를 했어요. 소방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한 번 떼가지고 내가 한 1, 20% 남겨먹고 넘기는 거예요. 이걸 하도급이라고 하게 되고 그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얘기인데 하도급을 그냥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하도급 할 때에는 행을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된다. 또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도급에 관해서는 이법 규정은 제외하고는 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게 하도급이라고 해요. 하도급, 예, 하도급.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서 이제 보시는 게 지급 보증을 보실 필요 없고 대통령 12조에 보면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주제고요. 자, 공사업과 소방 공사업과 다음과 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서 공사와 해당 사업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서 공사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분리발주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건축공사가 있고 전기공사가 있고 통신공사가 있고 소방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소방은 우리 분리발주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소방공사는 무조건 건축주, 발주자하고 소방공사업체가 1대1로 계약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된 거예요. 분리발주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전기공사업자가 소방공사 면허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전기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공사 면허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공사 쪽 견적 놓고 전기공사도 견적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이 업체랑 뭐 한다고요? 소방 계약을 하고 전기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이거는 따로따로 한 거거든요. 이게 합쳐서 통합 계약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약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전기공사도 있었고 소방공사도 있어가지고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발주를 받았는데 내가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전기에 집중하고 싶다. 그럼 이때는 소방공사를 말해서 했다고요. 다른 소방공사업자한테 한 번은 하도급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하도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적정 심사를 받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과정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도급을 넘기려면. 금액도 뭐 80%를 뭐 더 낮게 내려가면 안 되고 이런 금액이 있어요. 내가 발주받은 금액에 몇 %보다 더 낮게 가면은 이 밑에 업체들은 작은 금액으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 제한도 있고 이 하도급 계약이 적정한지를 심사를 받아야 하도급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하도급을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면허를 함께 들고 있는 사람이 두 개를 발주 계약을 받았을 때 내가 소방은 뭐 할 수 있다고요? 1차에 하나요? 한 번에 하나요? 하도급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내가 소방만 계약한 거예요. 소방만 처음에. 근데 그 소방만 받은 걸 하도급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도급이 절대 안 되는 원칙이고. 근데 이제 하도급을 하게 되면은 또 하도급 적정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뭐 한다. 업체들이. 전기공사하고 내가 소방공사 면허가 있어도 내가 같이 안 들어갑니다. 다른 소방공사 끼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다른 소방공사 니 이거 넣어라. 난 전기 넣을게. 그럼 소방공사 니 해라 이거지. 네, 할 때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소개받고 이런 게 있게 소개받으면 앞에 벌금 벌칙이 있던 겁니다. 그런 소개비가 받은 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 로비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앞에다가 벌금 벌칙에 넣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 막 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발주받아서 하도급을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60%, 70%에 너 공사해라 이렇게 넘기니까 이게 뭐 불법 시공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인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얘기는 어떤 거? 주택건설사업과 소방공사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던 업체가 두 개를 같이 발주받았을 때 소방을 하도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 요 네 가지 업종만큼은 요 네 가지 업종의 소방공사를 같이 들고 있던 업체가 두 개 다 계약을 했을 때 소방을 한 번은 떼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에 하나여 하도급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있어도 지금 하도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 하면 너무 복잡하고 과정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보통 뭐 한다고요. 같이 다른 공사업체를 끼고 들어가는 게 많다고요, 요새는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소개받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 나중에 벌금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위해서 법에서 말한 겁니다. 공사업자가 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공사는 하나 이상의 소방사업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 뭐 결론은 뭐 소방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시행령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82% 우리가 발주받은 그 금액의 82%보다 더 낮은 금액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도예요. 하도 내릴 때. 뭐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고. 뭐 넘어갑니다. 뭐 내려가고. 또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뭐 할 거 많죠. 하도급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도급을 안 하고 소개해주는 개념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지금은. 위원회 위척이 있고 하도급 계약을 했으면 그 자료 공개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막 보실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12조 6번, 12조 7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조 8번은 이제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절차에 대한 얘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12조 9번도 뭐 시행령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뒤에 19조 2번 이거 시설업자협회 설립 인가 절차 뭐 이런 건데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시설협회 정관에 대한 부분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업무 위탁인데 뭐 소방청장이 이런 업무를 위탁하는 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협회가 시설협회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협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소방청장을 대신해서 방염친환능력평가 및 공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시설협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는 관리협회에서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요 시설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또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요. 아까 전에 그 발급해 주는 거, 등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 변경신고 접수, 휴폐업 신청하는 것도 다 시설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소방청장이 요 시설협회에다가 또 위탁하는 게 요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 경력 인정 업무들, 그리고 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업무도 요번에 최근에 이제 가져갔는데 원래 그 안전원에서 교육을 거의 도맡아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소방시설협회에서도 요런 보수교육을 기술자 등급 신청할 때 교육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설협회에 대한 얘기죠. 20조 2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규제 검토 이제 뒤에 없습니다. 공부가. 시행령은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치기준표. 그 별표가 중요한 거여서 시행령은 이제 볼 게 아예 없어서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법규상에 보게 되면 아까 하도급에 대한 얘기를 보고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21조 4번은 공사대급 지급 보증 넘어가고요. 아까 부정청탁 나오죠. 21조 5번이 이제 새로 이제 앞으로 시행될 부분인데 부정청탁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라고 해서 하도급 했을 때 혹은 같이 듣고 들어갔을 때 소개받는 거. 이런 개념들에 대한 부정청탁이 뭔가 걸리면은 벌금 벌칙이 있을 거다라는 걸 지금 23년도 1월 3일자로 신설하고 24년도 1월자로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시행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하도급 제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수급인은 뭐 다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 번은 하도급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건설업, 뭐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소방공사면을 같이 있고 같이 발주받았을 때 다른 소방공사업자한테 한 번은 하도급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하도급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도급의 전선심사 앞에 있었죠.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대금 지급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어업 얘기 나오고 하는데 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도급계약 해지는 좀 중요해요. 23조. 관계인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갖고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인 거죠. 그게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되는 경우, 소방시설업이 휴폐업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또 요거는 뭐냐면 22조 2 2항에 따른 요구가 하수급인 변경 요구라고 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도급을 한 거예요. 근데 하도급한 업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발주자가. 그럼 이제 이 하도급한 업체를 바꿔라 라고 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을 때 나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법률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4조는 이제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이라고 해서 당연히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감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업체하고 공사업체가 어떤 커넥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서로 간의 임직원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 친족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하고 공사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그죠?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감리를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처럼. 그게 이런 게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용역 대가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소방청장이 이런 시공능력 평가 공시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조 2번은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소방시설협회에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그런 얘기죠. 원래 소방청장이 원칙인데 시설협회에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이 소방기술자가 나오게 돼요. 소방기술자. 이제 법규에서 중요한 내용들. 요거 이어서 이제 시행규칙에 중요한 내용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자의 의무 나오는데, 자,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 설치 및 관리하는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자격증을 또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벌칙에서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업자가 자기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시설업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술자가 자기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요거 둘 다 지금 공사법은 나중에 보겠지만 300벌금으로 돼 있고요. 300만 원 벌금에 처하는 부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기 시설업 등록증을 빌려줬을 때는 6개월 정직을 해요. 6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먹고, 기술자가 자기 자격증을 빌려준 건 바로 취소입니다. 한 번에 취소. 취소 사유가 해당되고요. 이중취업은 나중에 보겠지만 1년인가 자격정지 나오는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행처분 기준. 일단 이중취업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기술 아닌 다른 업체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이건 헌법 사례를 봐야 돼요. 이거는 행정 그 심판 사례를 보셔야 되고, 재판 올라가가지고 사례를 보면 편의점 근무한 거라든지 또 내가 개별 사업을 해가지고 무인 점포를 내가 운영했다든지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걸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냈다든지 하는 건 행정 판례상 이중취업이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런 판례들을 봐야 돼요. 이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이라고 해서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을 인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뭐 제가 비관련 학과지만 4년제 대학 나오고 1년 경력 있으면 인정해서 수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청장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은 1항에 따라 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받은 사람에게 뭐 수첩과 경력 수첩을 또 발급할 수가 있다. 이 경력 수첩하고 다른 거예요. 경력 수첩은 아까 기술자 경력 수첩, 감리원 경력 수첩, 요거는 인정사유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와 자격증 경력 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 규칙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시행 규칙이 남은 부분들인데, 일단 시행 규칙 제가 안 본 부분인데요. 뭐 넘어가도 돼요. 방염처리 능력 평가 신청할 때 서류는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고, 하도급 통지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들인데 넘어가요. 이게 시행 규칙에 워낙 서류가 많거든요. 다 서류 얘기입니다. 다 서류 얘기고, 능력 평가 신청할 때 서류, 첨부되는 서류 얘기인데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시공능력 평가, 뭐 업자 선정할 때 필요한 뭐 내용들이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행규칙 24조에 보게 되면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라고 해서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에 이와 같다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4의 2번을 보게 되면 이게 문서가 많습니다. 이 문서가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분량이 많아요.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그래서 1번에 공통기준이라고 해서 자, 가번에 보게 되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실무 경력이 몇 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이라 함은 다음 자격증들을 말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관련 자격증이다라는 거죠. 많죠? 소방 관련 자격증들이. 이런 자격증을 이제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용어정, 시작은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이. 그 다음에 또 소방기술 관련된 학력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그 학력이란 소방안전관리과, 전기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화공, 뭐 일단 학부 운영되는 대학에서 바로 요게 해당하는 학과들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소방 관련 학과죠. 여기 안 들어가면 소방 관련 학과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소방기술 관련된 경력이 있어요. 경력. 예. 이 경력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방공사 설계 감리 관리업에서 점검업체에서 시공 감리 또는 점검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배치된 거 말고 일단 업체에 취업한 경력이 다 인정돼요. 업체 취업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소방 공무원 경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방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진압 업무하거나 구조구급 업무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건축허가 동의 관련 업무, 뭐 검사 관련 업무, 그리고 완비증명서, 화재조사팀, 점검업, 점검 쪽 조사하는 거 요런 데 있었던 업무사항 기간만 인정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소방관들이 좀 줄었습니다. 원래 소방관이 많잖아요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구조구급을 막 하는 소방관들도 있고 진압팀에만 계속 있는 소방관들도 있는데 그 공무원들은 이런 경력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자격증 승적 발급받을 때. 그래서 소방관에서는 소방서 내에서는 이런 업무에 있어야지 나중에 자격증을 땄을 때 뭐가 돼요? 감리 수첩 받을 때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경력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데 제도 개선 및 지도 감독 관련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사공단에서 소방시설에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그리고 안전원, 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또는 시설, 요건 시설협회입니다. 에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그리고 이제 소방설비 기술사, 관리사, 기사, 산업기술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소방 수첩, 특급 1급, 2급, 3급 수첩이 있어요. 그 안전원 가서 교육받고 수료받아 시험 쳐가지고 수첩을 따잖아요. 그 딴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방 실무 경력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기사를 따더라도 앞에 경력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그런데 소방설비 산업기사만 따도 1급 대상직까지는 안전관리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1급, 2급, 3급을 다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관리사 자격증, 특급은 조건이 있어요. 특급은 경력을 쌓아야지 시험 칠 수가 있는데 일단 1급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을 해줘요. 소방 실무 경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따야 됩니다라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수첩만 따지 말고. 수첩은 그냥 예전에는 그냥 교육받고 그냥 대충 시험 치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소방시설업 쪽에서는 경력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죠. 이제 그거는. 근데 요런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 자격증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까지로 선임돼 있으면 그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 경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위험물 안전을 수행하거나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인 거죠.
요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력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위험물 그 기능사 자격증 없이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가서 교육 수료만 하면 줘요. 안전관리자 수첩을. 근데 그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이제 얘기가 뭐 나오냐면 그 학과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관련 학과 얘기를 할 때 다음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경우에는 뭐 인정하고 두 가지 이상은 둘 다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소방과를 졸업하게 되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다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소방 관련 학과는 졸업할 때 바로 인정자격 수첩이 나옵니다.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근데 그 인정자격 수첩이 두 개 다 찍혀 있다고요. 뭐라고요? 기계, 전기.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관련 학과들, 뭐 세무 쪽이라든가, 그죠? 외교 쪽이 다른 쪽, 인문학 계열로 졸업한 친구들은 4년제 대학은 1년 경력이 필요하고요. 전문대학은 잘 모르겠어요. 4년 대학은 1년 경력이 있어야지 나오거든요. 수첩이. 그런데 화공과까지 봤던 화공과, 건축과, 기계과, 전기과 관련 학과라고 있잖아요. 요 학과는 졸업만 하면 바로 주어져요. 수첩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나올 때 화공과는 뭐만 찍혀 나온다고요? 기계 쪽만. 전기과는 전기 쪽만 동그라미 찍혀 나온다고요. 근데 소방과는 기계, 전기 둘 다 동그라미 찍혀서 나옵니다. 둘 다 보조 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요 관련 학과 중에서 요 과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된 대로 보조 수첩이 나온다 이런 거죠. 보조 등록할 수 있는 인정 자격 수첩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방서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 것도 보조 수첩. 아까 3년 경력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3년 경력한 사람들. 요게 동그라미 둘 다 받을 거다. 그런 얘기고. 지방자치공단도 다 동그라미 받을 거다. 그런 얘기고. 근데 위험물 쪽은 기계 쪽만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자들은. 예. 뭐 이런 의도로 하고 있고요. 학위는 요쪽 학위들은 요렇게 동그라미 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에 자격 구분해가지고 또 이제 공사업 설계업 같은 경우에 기계 분야 보조, 전기 분야 보조로 할 수 있는 보조자들 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예를 들어 했죠. 제가 요거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같은 수준에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년 이상 그냥 경력이 있은 사람은 바로 그냥 보조 수첩 줍니다. 아까 여기서 말하는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비관련 학과 포함해서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요 업무를 인정하면 기계 전기로 이제 다 인정해가지고 주겠다 이런 얘기죠. 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면. 전문대는 3년. 네. 요 해당 경력이 있으면 보조 수첩을 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주겠다 이거고요. 학력 없이 5년 경력. 네. 3년 이상 아까 1호 다모기가 아까 그걸 거예요. 아마 그 소방 공무원 얘기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기술자 경력 수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경력 수첩 하게 되면 특급 기술자가 있고요. 소방 기술사는 바로 뭘 주겠다고요. 특급 기술 수첩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몇 년 경력? 5년 있어야지 특급 기술 주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이런 자격증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하면 기계 쪽에 특급 기술 주겠다 이거예요. 기계 쪽은. 아까 위에 요건 뭐였었고 전체 줄이니까. 기계 전기 다 주겠다 이거고. 요거는 기계 쪽 기술자, 요건 전기 쪽 기술자입니다. 네. 소방설비 기사 취득하고 기계 분야 자격증을 기사 따고 나서 몇 년? 8년 경력이 필요하고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8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빨리 기사 자격증을 빨리 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두 개 다. 기계 따고 나서 바로 전기 따라. 그리고 기계 전기가 다 있는 업체, 둘 다 있는 업종에 취업을 해라. 그래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몇 년 경력이 있으면 8년 경력을 쌓아놓으면 양특급이 나올 수 있다. 수첩 자체가. 근데 산업기사는 11년이고요. 산업기사는 11년. 그 다음에 다른 자격증들. 요 다른 자격증은 13년. 다른 자격증 쪽은 13년. 경력이 있어야지 특급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그냥 바로 고기 전 주는 거고요. 공사 쪽에서. 그 다음에 뭐 기계 쪽, 전기 쪽입니다. 기사 따고 5년. 산업기사 따고 8년이고요. 여기 또 5년, 8년. 네. 그 다음 중급기술자는 기사 따니까 바로 중급이죠. 기사 따면 바로 중급기술자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따면 중급기술자고,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따고 3년. 경력이 있어야 중급기술자 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따시면은 바로 초급기술자. 이건 바로 요 수첩은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초급기술자보다 이제 밑에 등급은 없죠. 밑에 등급 없는 게 아까 그 인정자격 수첩 받은 거.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 경력에 따른 걸로 해서 또 있어요. 학력도. 그래서 특급기술자가 될 때 박사학위 취득하고 3년 이상 소방관리업 수행하면 특급기술자 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이공계 뭐 석박사 우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 취득하고 나서는 7년 이상 관련 업무고 학사학위 취득하고는 1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학사라고 하는 게 이제 소방 관련 학사가 아니고 일반 학사입니다. 일반 학사. 이게 모두 다 돼서 경력이 몇 년 되면 11년 경력이라는 얘기죠. 11년 경력.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학사 취득하고는 11년 경력입니다. 근데 요런 학사가 없었다. 뭐 학력이 없다. 그때는 뒤에 가서 경력이 훨씬 더 경력만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올 건데 아마 경력만 봤을 때에는 없었나? 전문학사 취득하고서고요. 아 여기 있네. 18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냥 요거는 학력 없이의 개념이고 22년이네요. 22년. 예. 학력 없이는 22년 경력이 있으면 그때 이제 고급기술자가 나오게 되고 특급 쪽에서는 없네요. 경력자가. 특급은 무조건 특급 되려면 무조건 학위가 있든지 뭐 자격증이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학사 학위에서 15년 하면 특급기술자 주어진다 이런 얘기고 그럼 고급기술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계전기 쪽이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감리원. 그래서 특급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는 바로 특감이 주어지는 거고요. 또 이게 또 이제 기사 따고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특감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업무가 감리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감리 말고 아까 봤던 뭐 시공도 있을 수가 있고 점검도 되고요. 다 됩니다. 관련 업무 수행하면 특급 감리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기사 따고서는 12년, 8년 12년. 고급은 아까 5년, 8년, 5년, 8년인데 잘 보니까 이건 어때요, 이제? 다른 게 없죠. 학력이 없고 학위도 안 돼요. 무조건 기사 산업계에서 있어야 돼요. 감리는 받으려면은 기술자는 앞에서 모두 있었다. 뭐 경력도 되고 학위도 되고 다 됐는데 감리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몇 년? 8년. 산업기사 취득하고 12년 경력이 있어야지 특급이 나옵니다. 다른 경력 인정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자격증을 기사 따기 전에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10년을. 근데 내가 기사를 딴 거예요. 그럼 감리 등급할 때 앞에 10년 중에 50%, 5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기사 따고 5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급 감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있다. 그래서 감리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도 퇴직하기 전에 자격증을 무조건 필수로 따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감리 받으려고. 자격증 못 따면 무조건 초급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특급, 고급 보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급도 있어야 돼요. 중급도 보면 지금 여기 산업기사, 뭐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초급감리원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또 감리 업무하면 중급까지는 됩니다. 중급까지는. 근데 고급은 안 돼요. 고급 되려면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위에 고급하고 특급에는 요 줄 라인이 없잖아요. 고급하고 특급은 무조건 산업기사 기사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이. 그런데 이제 초급감리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초급감리 누구나 많이 잘 돼요. 초급감리는 이런 경력이 다 되는 거라서 전직 소방공무원분들이 초급감리 무조건 나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걸 중급이나 고급 올리려면 자격증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과거 경력 50% 인정받아가지고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걸 따야지 앞에 경력에 50% 인정받아서 막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초급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는 이제 그냥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 다음에 아까 3년 이상 요건 아까 전에 그 소방 공무원 경력일 거예요. 소방 경력이고, 그리고 학사 1년 이상 뭐 소방 관련 업무 뭐 이런 얘기들. 요게 초급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 기사를 땄잖아요. 그래도 1년 경력이 있어야 초급 나옵니다. 요것도 전기기사 따고 1년 경력이 있어야 초급감리가 되고, 산업기사는 2년 있으면 초급감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소방 관련 업무를 경력으로서 위표에 정한 국가기술 자격 취득 전에 경력은 그 경력의 50%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10년 아무런 자격증 없이 경력했다가 기사를 지금 따면 지금 시점이 기사 따고 5년 경력이다. 인정해 줍니다. 그럼 3년 뒤 지나면 특급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요게 신설됐는데 저는 이게 왜 이 표에 들어가는지 좀 이해를 못 하긴 하는데 점검자도 등급을 만들었어요.
지금 초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특급 점검자를 만들었고요. 이 내용이 지금 시설 그 공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시설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검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제 또 특급 점검자라고 하는 게 관리사, 기술사도 뭐에 들어간다. 특급 점검자를 넣어줬습니다. 기술사도. 근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시설법 공부를 해야 돼요. 시설법에 보면 점검 대상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관리사가 반드시 입혀야 되는 대상이 있고 관리사 말고 특급 점검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특급 점검자가 기술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기사 따고 몇 년? 8년. 그리고 산업기사 따고선 요건 산업기사는 좀 이게 특이하죠. 기사는 그냥 무작정 다 포함되는데 8년이. 산업기사는 취득하고 나서 소방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검업에 있었던 직원 10년 돼야지 특급 점검자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산업기사 따고 그냥 모든 소방업종을 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점검만 보겠다. 이게 좀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크게 뭐 이게 굳이 이렇게 되나 싶은데. 어떤 기사는 아무 업종에 다른 감리를 해도 되고 설계도 다 포함돼가지고 8년 경력 있으면 특급 주는데 산업기사는 무조건 점검 수행한 경력만 10년 보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저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 고급 점검자가 소방설비 기사 취득하고 5년. 여기는 또 산업기사 따고 8년 해놨거든요. 여기는 그냥 관련부터 해놨어요. 근데 특급 점검자만큼은 뭐 하여튼 점검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중급 점검자가 있고요. 기사 뭐 이렇게 나오고 산업기사는 3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초급 점검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업체들이 굉장히 난리인 게 뭐냐면 지금 업체들은 인정 자격수첩 있는 직원들 많이 뽑았어요.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수첩 있는 사람들 많이 뽑고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특급 점검자가 붙어야 되고 보조 인력으로 고급이 붙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속 직원들이 자격증 따야 되는 거죠. 이제 안 따면은 계속 초급이니까. 중급이니까. 그래서 지금 업체 직원들이 지금 전부 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지 등급이 올라가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좀 자격증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게 시행이 24년도 12월이거든요.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직원들의 등급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지금 있는 직원들 보고 이제 관리협회 가가지고 등급 수첩 발급 받아온나, 뭐 중급, 고급.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중급 몇 명이고 초급 몇 명이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업체 대표님들이. 초급 점검자에 아까 기술 인증 자격 수첩은 안 들어가는.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다수 소방업체들이 그렇죠.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소방교준 자격수첩 받은 사람이 보조 인력으로 선임은 돼요. 그러니까 업을 낼 때는 상관없어요. 업을 등록하는 그 기준에는 보조 인력이 들어가면 2명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점검을 배치함에 있어서 보조 인력으로 배치될 때 배치를 못 넣는 거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인의 수첩을 가진 분들이 산업기사라도 한 개를 따놓든가 아니면 경력을 더 쌓아가 초급 기술을 만들어 놓든가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초급 점검자를 만들 때. 초급 점검자는 요렇게 이제 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해서 넣어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 따야 돼요. 산업기사 이상은. 예, 점검을 들어갈 때 배치가 되려면. 배치해보면 중급 한 명, 초급 한 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사유수첩은 현재 배치가 안 되는 거죠. 현장 배치 자체가. 근데 학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자격증 가지고 본 거고 저도 학력이 있어가지고 경력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학력 경력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고급 점검자가 있고 중급 점검, 초급 점검자에 보면은 여기 있어. 예, 여기 있을 거예요. 4년제 이상 또는 이와 같은 교육을 졸업하는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은 된다. 근데 1년 동안은 초급도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은 초급 중 나오고. 예, 여기. 예, 근데 이제 경력을 좀 더 쌓으면 초급이 나올 거니까. 경력 쌓아서 초급 점검자를 받고 그걸로 배치하고. 예, 이런 개념입니다. 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요거는 소방 공무원인가 했던 것 같고. 5년 이상. 그래서 그냥 5년 이상 또 관련 업무 수행가 있으면 초급 수첩이 주어지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요것도 있네요. 요것도 있네. 2조 1호부터 6호가 해당하는 학교에서 해당하는 학과, 고등학교 소방학과. 요것도 초급 점검자가 나오죠. 나오는 걸로 돼 있구나. 학력 경력자로서. 예.
초급 점검자는 나오네요. 초급 점검자는 요게 아마 2조 1호 요게 이거는 비관련 학과를 말한 것 같아요. 이게 비관련 학과고 요 관련 학과라서 아마 관련 학과 지금 우리 그 소방과가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소방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마이스터고 졸업자들도 졸업하면 바로 수첩이 나오거든요. 인정자격 수첩이. 연수자 수첩 가지고서 초급 점검자까지는 되네요. 초급은. 중급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네. 근데 현장 배치될 때 보면 이제 초급보다는 중급 이게 많거든요. 배치 기준을 표를 보면. 자, 이제 점검 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시설법 공부할 때 보면 점검 배치 기준도 공부를 할 거라서 그때 한번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별표 사항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 표가 좀 중요한데, 사실 이걸 지금 뭐 저희가 뭐 다 외우고 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 내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를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1호와 2호는 한 번에 취소한다. 그래서 1, 2호가 거짓이나 그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 빌려준 경우는 한 번에 취소. 이중 취업은 한 번 취소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정해서 정지에 들어갈 거고, 뭐 명령 위반한 거, 그리고 취소되면 취소날부터 2년간 수첩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서 이제 양성 및 교육 나오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은 이제 또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업자협회는 시설협회에 대한 부분이어서 뭐 이것도 크게 보실 내용은 없고요. 보칙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은 벌칙. 네, 벌칙. 그래서 소방공사법의 제일 마지막은 벌칙으로 구성이 돼 있고, 벌칙에 보게 되면 제일 센 게 시설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거. 그러니까 공사업 면허 없이 공사한 거. 그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이겁니다. 신설된 게 24년 1월 4일 시행되는 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제공한 자라고 하니까 이게 아까 뭐 커미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발되면 3년에 3천까지 처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1,000만 원짜리 벌금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 중에 영업정지 영업한 거. 그럼 이때는 요거 걸리면서 취소되는 거죠. 이게 영업정지 중에 하면 취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계나 시공한 자, 뭐 불법으로, 그리고 감리자 미지정, 요것도 좀 많이 나오고요. 1년에 1,000만 원짜리. 하여튼 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좀 많습니다. 뭐 하도급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0벌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까 빌려준 거. 제일 중요해 빌려준 거. 그냥 감리원 미배치라고 해요. 요 감리원 미배치.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기술자 미배치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요건 200과태료입니다. 200과태료. 근데 감리원 미배치는 세요. 300벌금. 네. 감리가 더 높은 거죠. 뭐 그런 내용도 하고 이제 비밀누설자, 뭐 이중 취업 이런 게 300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100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300벌금이 좀 많이 나오고, 양벌 규정은 이제 법인 대표가 법인 또는 개인하고 두 개 다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고요. 과태료는 아예 볼 게 없어요. 아예 볼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200이거든요. 이건 구분할 게 없어요. 이걸 뭐 100이다, 50이다, 20이다 구분할 게 없고, 과태료는 무작정 200과태료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보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법 시행 규칙 부분에서도 남은 부분들은 아까 그 경력 인정 범위 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무 교육기관 지정 이런 것도 뭐 보실 필요 없는 내용이어서 공사법은 여기까지 말무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일단은 원문을 쭉 설명드린 거라서 일단 소방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쭉 들어보신 건데,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저 교재 요점들이 다 돼 있거든요. 나올 것들만 추출해가지고 그것들 위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이런 시간이 중요하고, 그 해설들이 이제 붙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이런 과정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바로 요점 정리 보고 하면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잘 훑고 나서 요점 정리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순서라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공사법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